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제가 7월 23일 날 광주에 있는 수도원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들으신 분들 혹시 있나요? 많이 있죠? 예, 그때 젊은 친구들 많았었는데 오늘은 그때는 이제 국제정치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 일반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특수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특수하게 만들었던 나라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라가 지구에 세 나라 있습니다.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건 맨 처음에 찍었으니까 아브라함 너야 하고서 찍었으니까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정치학자고 제가 이제 역사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때는 죽었어야만 했는데 안 죽고 살아있네. 이 나라가 이때 망했어야 되는데 망하지가 않았네. 그는 그냥 역사의 진행 방향대로 가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역사가 이제 있는데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건국 기념, 이 나라가 무엇으로 생겼느냐, 우리는 이 나라를 만들 때 어떻게 하려고 만든 나라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국가관, 그래서 오늘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또 조금 나올 거예요. 그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우리를 가장 못살게 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요 최근에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은 북한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먼저 이제 잠깐 하고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CNBC라는 방송에, 미국의 우리나라처럼 MBC쯤 되는 방송이에요. 거기서 나왔는데 김정은 사진입니다. 김정은이가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빅토리, 승리를 선언했대요. 승리를 선언했는데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동생이, 우리 오빠라고 그러지 않죠, 수령님께서 막 열이 나시고 기침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걱정하느라고 밤잠도 못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저 사람도 코로나에 걸렸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아주 세게 걸렸던 것 같아요. 얼굴이 헬스하고 지금 아주 좀 이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왜 북한에 있었느냐, 남한에서 삐라를 최근에 보냈죠. 풍선에다가 그 삐라에다가 돈도 집어넣고, 요번에는 특별히 그 삐라를 보내는 사람들이, 풍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 국민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타일레놀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해열제죠. 감기 걸리면 먹으면 됩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만든 약인데 그거를 미국 동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거를 북한에다가 대거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기침하면 전부 그거 주워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라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때문에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됐는데 김정은이가 워낙 잘해서 그것을 다 해결하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발라서 보내겠습니까? 중국은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은 대한민국하고 다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국에 있는 어떤 신문은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공 바이러스, 차이니스트 커뮤니스트 바이러스, 중공 바이러스라고 아예 그렇게 부르는 것도 있는데, 중공에서 처음으로 코로나가 나타났죠. 우리나라 그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서울시장이,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는 중국 사람들하고 고생을 같이 하겠다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오는 것을 안 막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사람이 아예 유유히 인천공항을 통해서 서울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묵던 호텔들은 그래도 별 5개짜리 호텔들은 아닙니다. 그냥 보통 그냥 별로 비싸지 않은데 중국 사람이 묵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발산했겠죠. 북한의 경우는 중국 관광객들이 제일 좋은 호텔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의 조선호텔 이런 데 들어가는데, 그 조선호텔은 어떤 북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북한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초기에 제일 높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고,
요 바로 몇 달 전에 우리가 뭐 오래간만에 풍선을 다시 보냈는데 거기에 유입돼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저 김정은이가 몇 년생인 줄 아시죠? 1984년 1월 8일생입니다. 김정은이가 저기는 그래도 조금 살을 뺀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키가 167cm입니다. 그런데 167cm인데 몸무게가 130kg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담배를 4겁을 핍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숨을 쉴 때, 걸어갈 때는 1분에 50회 숨을 쉽니다. 헉헉거리는 거예요, 헉헉. 우리가 1분에 18번 숨 쉬면은 그게 정상입니다. 1분에 50번 숨 쉽니다. 저 의학 데이터를 본 미국 사람들이 저 의학 데이터를 2018년에 처음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둘이 판문점을 걸어가는 그거를 미국에서는 인공위성으로 보면서 숨 몇 번 쉬고 있다까지 다 본 거예요. 아, 저 친구 40살에 죽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40살이면은 2024년이죠. 지금 이제 앞으로 2년 반쯤 남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제 3년이면은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냥 뭐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여동생, 북한은 말이죠, 여자 여권이 없습니다. 북한은 가부장적 사회예요. 오로지 남자만. 오빠가 있음으로 해서 제가 그래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걸어갈 때 있죠, 공산당 당사에서 뭐 이렇게 들고 막 걸어갑니다. 김여정 보고 인사하는 남자놈들이 없어요. 근데 오빠가 나타나면 이제 또 꼼짝 못하지. 근데 김여정이가 아주 앙칼진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번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여정이가 한 말 중에 재밌는 거가 저기 파란색으로 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현 괴뢰 정권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괴뢰 정부예요. 괴뢰 정권은 2020년에 당시 괴뢰 정부가 문재인도 괴뢰 정부입니다.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괴뢰 정부라고 그러면 잘해준 게 헛거죠.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삐라 못 보내게 했습니다. 삐라 보내는 사람을 잡아놓겠다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을 무시하고 그냥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낸 거는 북한에 코로나가 심하니까 사람들 약도 없는데 타일로놀이라도 먹으면은 그러면 치료가 될 거다 해가지고 보낸 것이죠. 삐라 살포기구를 민간들이 해가지고 이제 다시 북한에 삐라가 오게 했다라고 이제 비난을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벙커버스터 F-16 장착 훈련 공개. 저건 또 뭘까? 8월 6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이, 이만한 폭탄이 있어요. 그 이름 그대로 벙커를 폭파시키는 폭탄입니다. 이제 그 높은 사람들 위험할 때 어디 숨죠? 그 숨는 데를 벙커라고 그래요. 김정은이가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 무기 중에 벙커버스터,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숨어있는 그 벙커만 전문으로 부시는 무기가 있는데 지금 미국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하늘에서 떨기면 쭉 내려와서 명중하죠. 그 자리에 명중하는데 땅에 닿을 때 안 터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터지는데 제일 좋은 거는 61m를 파고 들어가서 터집니다. 61m면은 건물로 치면 15층짜리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벙커가 15층이 안 됩니다. 지하. 그런데 그거를 공격할 수 있는 그 폭탄을 비행기에다 다는 연습을 하는데 우리나라 텔레비 방송사 한 군데를 불러서 이거 사진 찍으라고 그래서 찍은 겁니다. 저거 누구 보여주려고 저거 한 걸까요? 정은아, 너 조심해. 그 지금 김정은이가 저것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오늘 뉴스에 그래서 건물을 포강 공사를 시작했대요. 근데 포강 공사 가지고 되나? 60m를 파고 들어가는데 그 포강 공사하려면 뭐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소리가 안 들리는데 9월 1일까지 한미 양국군이 정말 사상 최대의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옛날에 팀스피릿 할 때보다는 작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가장 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훈련할 때 김정은은 어디가 있을까? 유유히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땅속에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9일 선거한 이후에 대통령 바뀐 이후에 거의 매일같이 한국과 미국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요새 두더지가 됐어요.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 보고서 너 두더지냐? 그럼 속을 폭파하는 그 훈련 한번 해볼게 하고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참 세상 무섭죠. 그러니까 나쁜 짓 저지른 놈은 저렇게 괴롭게 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그 폭탄이 무려 60m를 들고 들어와서 터지는 그 그림입니다. 뭐 저거는 다 이제 미국이 이번에 개발했다라고 이제 다 공개를 한 거죠.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런 비행기예요. 여러분 저렇게 생긴 비행기 봤습니까? 꼬랑지가 없는 비행기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저게 날아가는데 꼭 그 가오리처럼 생겼어요. 그 물고기 그 있죠. 그것처럼 생겼는데 저 폭탄이 지금 미국이 이제 새로 개발한 3만 파운드짜리 1파운드가 450g입니다. 저거가 떨어지게 되면은 땅에 떨어지는 순간 61m를 파고 들어가서 터진다. 그러니까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20자리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난 5년 동안의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들은 다 알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열중시하고 차려하고는 차려시 훨씬 더 힘들죠. 차려가 더 예의가 있는 거죠. 열중시는 이렇게 쉬는 겁니다. 다리 벌리고서 손 뒤에다 쥐고서 조금 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뻘되는 남측 대통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측 대통령이래 자기를. 그래서 뭐 사인하는데 김정은이가 아들 뻘되는 녀석이 저러고 서서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나?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지난 5년 우린 저러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50배 센 나라입니다. 국력 기준으로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은 어느 나라가 더 센가를 공부를 해요. 그 어느 나라가 더 센가를 100% 우리가 맞출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전쟁이 안 납니다. 두 나라가 싸울 때 네가 저를 우리가 100% 맞게 해줄 수 있거든요. 힘이 센 나라가 이기니까 너는 싸워도 져.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해볼만 해.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보다 50배 센 나라인데 북한한테 항상 꿀리고 살았다. 지난 5년 동안. 그래서 저 다 죽어가는 북한이 죽지 않고 살았다. 돈 얼마 갖다 노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지금 밝히라고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세금이니까. 우리가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낸 돈인데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데 갔으면 그거는 다 밝혀야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방부가 말이죠. 북한이 동해바다에서 불상모를 쐈대. 불상이라는 것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걸 쐈대. 아니 무슨 뭐 돌멩이를 던졌습니까? 모르는 걸 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것도 참 한국 사람들 재치 있어요. 부처님이 막 날아가고 있어. 불상이니까. 북한이 강원도에서 동해로 불상 발사체 발사. 그래서 부처님이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웃겼어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탄도미사일은 유엔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쏘지 말라라고 아예 결의안이 나온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쏘면은 그건 국제법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안 해주려고 뭔가를 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불상이야, 불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동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그렇게 웃기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저 사진 보셨죠? 저 옆에 서 있는 미국 사람은 미군 중령입니다. 판문점 대대장이에요. 그리고 그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군 중위입니다. 판문점 소대장입니다. 그리고 저 어린애 같은 애, 어린애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그 국군하고 우리 장교하고 나이 비슷할 겁니다. 북한 병사가 낚시질하다가 물에 떠내려왔는데 자기 돌려보내주세요. 나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보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기 키가 몇 센치일까? 키가 130, 쟤는 138은 넘어요. 저것 때문에 대한민국 학자들이 북한에서 저렇게 꼬마도 군대를 가는구나 해가지고 북한의 신체 검사 기준을 살펴보니까 몸무게 47kg 이상, 키 138cm 이상이면 군대를 데려갑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남자 어린아이가 150cm 정도 됩니다. 키가. 지금 북한이 저런 나라가 된 거예요. 원래 북한이 우리보다 더 키가 큽니다. 북쪽 사람들이 더 키가 크고 우리 남쪽이 더 작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평균 키가 미국하고 한국 사람은 이제 같아요. 미국 17살짜리가 174cm랍니다. 평균이. 우리나라 거의 그 정도 됐습니다. 이제 같아요. 그런데 북한은 뭡니까? 우리보다 15cm가 작습니다. 평균이. 똑같은 민족인데 택한 제도가 개판이다 보니까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어서 저렇게 됐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경제 체제를 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 체제가 완벽한 게 없어요. 완벽한 100% 완전한 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야 자본주의는 말이야 잘 사는 놈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비참해. 우리 다 같이 평등하게 살자고. 근데 다 같이 평등하게 살자는 지구에 없습니다. 다 같이 잘 평등하게 사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다 같이 거지가 돼서 평등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산국가는 평등한데 공산당 간부 빼놓고 전부 거지가 돼갖고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거지가 된 거예요. 한 사람만 뚱뚱해. 북한에 뚱뚱한 사람 쟤 말고 또 있어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김정은이 사진 보여주고 얘보다 더 뚱뚱한 북한 사람 사진 구해오면 내가 그 선물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선물은 내가 썼던 책 중에 한 권씩 주는 겁니다. 아직까지 선물 받아간 학생이 없어요. 근데 왜 너는 혼자 뚱뚱하니? 니네 애들은 다 꼬마인데 저 꼬마들이 군대 갈 때 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일은 통일되면 말이야 우리나라가 힘이 2배로 늘어나고 뭐 몇 배로 늘어나고 일본 중국한테도 꿀리지 않고 살 수 있고 그거는 국제정치학이고 이제 도덕입니다. 우리 동족을 살려야 되겠어. 이제 더 시간 끌면 안 돼. 쟤네들 저거 다른 나라 사람 되고 말 거야. 아프리카 사람 되고 말 거야. 이거 지금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 우리나라에서 김일성이를 제일 오래 공부한 분인데 뭐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그분이 쓴 책이 새로 나왔다고 그 손자가 저한테 책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저 책도 한번 뭐 유튜브 방송으로 소개해달라고. 저분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썼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저긴 저분 학벌이고 그 다음 페이지. 저 그림 보면 말이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국가의 부와 빈곤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저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인간이 3가지, 그러니까 밥 먹는 기준으로 3부류의 인간이 지구에서 살고 있대요. 첫째 부류, 살 빼려고 돈 쓰는 사람들. 밥 먹을 때 칼로리 따지고 먹는 사람들. 칼로리 세다고 안 먹는 사람들. 칼로리 높다고 밤에 일부러 밥 안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1부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밥 먹을 때 칼로리 보고 먹어요. 이거 세네. 그거 안 먹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집에 라면이 없어서 밤에 안 먹는 적 별로 없어요. 돈이 없어서 안 먹는 적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참아요. 왜? 살 좀 빼려고. 우리는 1부류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2부류는 그 호화스러운 얘기 하지 마라. 나는 살라고 먹는 거야. 나는 아무거나도 좋아. 나는 살라고 먹는 거야. 그게 2부류의 인간들입니다. 3부류의 인간들은 뭐냐면은 다음번 밥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인간들. 지금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같이 출범했는데 시작할 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부자였습니다. 우리보다 1960년까지 북한이 3배 부자입니다. 우리가 1960년에 국민소득이 80달러인데 북한은 240달러였습니다. 우리보다 60년대까지 3배 잘 살던 저 나라가 지금 완전히 거지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중풀나게 북한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택한 제도, 북한이 택한 제도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북한이 택한 공산주의 제도는 모든 사람을 굶게 만들었고 그래서 다음번 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살 빼려고 돈 쓰는 나라가 되었다.
예. 북한하고 남한하고 쌀 생산량이 북한이 더 적지가 않아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왜 쟤네들은 굶지? 우리는 쌀, 우리가 생산한 쌀, 우리 농민들이 작년에 만든 쌀 가지고 먹으면은 금년 언제까지 먹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든 농산물을 하나도 외국 거 안 사오고 우리 농산물만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면은 24%입니다. 우리가 100이 필요한데 우리 농산물은 24%예요. 그러니까 3월 말에 끝나. 4월 1일부터는 외국제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외국제를 먹고 살지? 우리는 전화 만들고 자동차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옥수수 사오고 쌀 사오고 밀가루 사오고 고기 사오고 그래서 남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그걸 못하니까 우리랑 쌀 생산량이 우리보다 특별히 적어서가 아니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쟤네들은 굶고 있고 우리는 살찔까 봐 걱정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바로 저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인간이 그렇게 세 가지로 사는데 그 첫 번째 돈 들여서 살 빼는 무류, 그 나라들이 다 성공한 나라들이고 그 나라들은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택한 나라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인민이 굶어 죽는데 무슨 사회주의인가 하고서 저 사람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쓴 사람입니다. 김일성이가 무슨 철학자입니까? 저 사람이 철학 박사예요. 그리고 김정일의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친구고 그때 대한민국으로 도망왔죠. 넘어왔다가 지금은 뭐 연세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왔을 때 황정엽 당 비서입니다. 인민이 굶어 죽는데 무슨 사회주의인가? 사회주의는 인민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지금 자본주의 하고 있고 소련은 자본주의가 극도로 가서 마피아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자본주의 하고 있는데 중국 자본주의는 아주 처절합니다. 등선평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빨리 부자가 되고 보세요. 그렇더니 부정부패가 극단적으로 누구든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빨리 부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겁니다. 지금 중국 자본주의도 엉망이지만은 그래도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포기했기 때문에 먹고는 산다가 된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고, 북한이 지금 북한에서 모든 것을 그림으로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김정일이가 태어난 것은 소련인데 지금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김정일이가 태어난 곳이 바로 정일봉이라는 봉우리가 옆에 있대요. 그 밑에 이제 저 귀틀집이 하나 있죠. 귀틀집, 운막에서 태어났는데 운막에서 정일봉 꼭대기까지 216m랍니다. 여기 운막 보이네. 216m가 뭔지 아세요? 김정일이 태어난 날이 2월 16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216m래요. 근데 김정일이가 태어나는 날 북한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난리 법석이 났다고 그럽니다. 백두산에서.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김정일이가 태어난 것은 소련에 있는 어떤 마을입니다. 내가 지금 그 이명윤 교수 얘기를 하나 안 했는데 이명윤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나라는 극도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반칙.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배가 불러서 일부러 밥을 굶는 사람들이 다음번 밥이 언제 오지 모르는 나라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팔벗고 나서는 괴기한 현상.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병이라는 겁니다. 저것들은 굶어 죽고 사는데 저 나라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팔벗고 나서는 인간들이 여기 한둘이 아니다. 옛날 대통령부터 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주사파라고 그러죠. 주체 사상을 좋아하는 인간들. 어떻게 그걸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한쪽은 다 굶어 죽고 한쪽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난리인데. 그래서 이명현 교수가 이걸 어떻게 고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고치는 방법은 이승만 박사의 건국 정신을 알면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는 아마 대한민국 국가의 목사님이에요. 이 나라를 교회로 생각하고 나는 이 나라의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대한민국을 건설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북한 얘기를 잠깐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정일봉이 무너졌어요.
정일병이 무너진 거 우리나라 방송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분은 벌써 이제 올해 MBC 기자에다가 이제 그 은퇴한 사람이지만은 뭐 지진 나서 무너졌는지 뭐해서 무너졌는지 북한에는 저런 낙서가 너무 많아요. 저기 정일봉이라고 썼는데 그 지자 하나에 사람이 들어가도 남습니다. 이게 딱 그렇게 큰 거예요. 글자가. 그다음 페이지. 쭉 이제 그림 있는데 주로 보는데 하여간 우리나라가 북한을 빨리 해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북한에서 죽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 들고 북한 가서 길거리 걸어가면 그건 즉사합니다. 그대로 잡혀가고 죽으니까 그게 자살하는 방법인데, 근데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정말 용감해요. 북한에서 성경 밀수하다가 잡혀서 사형언도 당했던 사람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성경을 밀수하다 걸렸다.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카터 대통령이 가서 구해온 사람,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가진 한국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건 북한에서 성경책 마음대로 읽고 교회 마음대로 다니고 찬송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북한을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목표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그 얘기, 우리나라의 극단적 모순이네요. 굶주림과 군사 강국이란 보통은 잊기 어려운 모순이다. 지금 북한이 굶어 죽는데 자기네가 강성 대국이래. 그런 모순이 없어요. 포식하는 쪽이, 우리가 포식합니다. 굶주리는 쪽에 사상 이론에 감염되어 팔을 걷어 올리고 그것을 이룩하겠다고 나선다는 것 역시 모순이다. 이 모순이 너무 극에 달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모순이 너무 많아졌을 때는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혁명해야 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 것이죠. 더더욱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소는 남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 정권을 동경하는 세력이 엄존한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설마 우리나라에 무슨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안철수 씨가 그 말했습니다. 안철수 씨가 어느 정도 공산주의자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대학교 이제 시간 강사할 때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한 학생이 그래요. 교수님, 우리나라는 데모하는데 경찰들이 곤봉으로 애들 머리 터지라고 피가 나도록 때리는데 중국 데모하는 거 보세요. 근데 중국 데모하는 거 그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전부 다 경찰이 스크럼 짜고서 학생 오늘 이렇게 밀더라고요. 막아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교수님, 이렇게 중국은 사회주의니까 저렇게 인간이 서로 대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경찰이 학생 머리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그랬는데 그 주에 2,000명을 쏴버렸습니다. 중국이. 그게 천안문 사태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 수익 가서 강의 가서 학생, 자네가 지난주에 사회주의는 인간적으로 데모한다고 그랬지, 경찰들이 인간적으로 막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자본주의 국가는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 곤봉으로 머리를 피가 나도록 때리고, 어떻게 생각해?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교수님, 죽을 놈만 골라 죽은 거예요. 죽은 놈만 골라 죽은 놈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실력으로는 너희 머리를 돌려놓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너의 선생이니까 길에서 만나면 인사는 해. 근데 내가 대학원 몇 년 있다가 그 학교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 그 녀석이 들어온 거야. 너는 나가라. 너는 나가. 그때 교수님,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 정부가 말이죠, 그런 애들을 망한 공산국가에 전부 다 이렇게 구경을 시켰습니다. 이제 가는 거야. 야, 이 정부,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네가 내 머리를 바꾸려고 웃기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그 헝거리를 갔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들어가는데 운전기사가 너무 멋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걔가 그랬대요. 봐라 말이야, 공산국가에서는 운전기사도 마치 자본주의 국가의 대학 교수 같아 라고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답니다. 물어봤대요. 기사 선생님, 꼭 대학 교수처럼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나 대학 교수요 그러더래요.
왜 운전하냐 그랬더니 대학 교수하고 월급이 너무 적어서 책 써보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걔가 거기서 이제 충격받고 돌았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말로. 예. 우리나라 그 좌파들 안 돌아온 사람 지금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연세대학교 전 다녔는데 연대 후배놈들 중에서는 아침에 학교 오면은 북쪽을 향해서 절하고서 수령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놈들 수두룩 합니다. 수두룩. 그 걔네들이 공산주의자지 뭐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요새 어디 있냐고 요새 드글드글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 예, 이승만 박사가 이제 전쟁이 참 이승만 박사는 끝까지 전쟁을 해서 북한을 완전히 통일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미국도 한 3년 하면서 지쳤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 좀 끝내자.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못 끝내. 미국이 제발 좀 끝내게 해줘. 그러면 이거 약속 들어줘. 너 우리랑 방위조약 맺어. 우리나라 전쟁 나오면 네가 대신 싸우는 거로 방위조약 맺어. 그래서 미국이 할 수 없이 한국과 방위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휴전을 7월 27일 날 53년에 한 다음에 한 열흘 지난 다음에 북한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절망하지 말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저렇게 그 공산치에서 살게 된 것을 잊지 않고 있고 곧 여러분들을 해방시키러 갈 것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70년이 지났고 북한은 완전히 인종이 다른 나라가 돼버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인종이 달라요. 북한 사람들 어린애들 밥 못 먹은 애들 사진을 보니까 아프리카랑 똑같더라고요. 아프리카랑.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 가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젊은 친구들 가나 초콜릿이라는 초콜릿 먹어봤죠? 그게 가나에서 보내준 재료로 만들어서 가나 초콜릿입니다. 1960년에 가나하고 대한민국의 GDP가 똑같았어요. 가나하고 한국하고 등수가 같았습니다. 근데 가나는 지금도 150등이고 한국은 10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60년 만에 두세 대 만에 한국은 세계 꼴등에서 10등까지 올라갔고 가나 같은 나라 그냥 있고 북한은 가나보다도 더 못한 나라로 내려갔다. 그 차이는 택한 제도의 차이다. 사람 다 똑같은 사람 삽니다. 저 우리 어머니 북한에서 왔거든요. 평양에서 왔습니다. 내가 평양에서 있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를 거예요. 거지가 됐을지 반동분자가 됐을지 뭐 모르는데 하여간 대한민국에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전쟁 때 피난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 동료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준 데 대해서 우리는 고맙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저거가 말이죠.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1942년에 일본 영토예요. 빨간색으로 칠한 게 다 일본 영토고 바다에 있는 조그만 섬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태평양의 그 하와이 거의 이게 다 일본 영토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애국자들이 그랬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언제 저놈들이 우리가 독립운동한다고 독립이 되겠나. 저것도 저렇게 전쟁을 잘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국노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하고 당분간 타협을 하자. 그리고 우리 실력을 기르자. 우리 공부도 더 하고 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실력을 기른 다음에 그때 일본하고 싸우자. 저때 그 사람들을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친일파에 들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천재들이 다 들어갑니다. 최남선, 노천명, 뭐 유진호 박사 이런 아주 대가들이 그때 일본이 당분간은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 같아. 저거 보니까. 저것을 보고서 아하 일본 곧 죽게 생겼구나. 국민 여러분 줄기차게 일본하고 싸우십시오. 그 사람이 연설한 거 맨 마지막에는 일본은 얼마 안 가서 하늘의 불벼락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핵폭탄 만들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박사예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런 상황에서 이승만 박사가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겁니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동포요.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 돌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일본이 저렇게 잘 나가는 나라인데 뭘 싸우라고 그래. 지금 당분간은 타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이승만 박사만은 이제 곧 조선 지식인 전부 다가 일본하고 잘 지내는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곧 통일이 아니라 해방을 맞이할 수 있어. 미국이 반드시 이길 거야. 곧 이길 거야. 그날이 멀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계속 독려를 한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방송으로 전한 것이죠. 네.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말이죠. 공부 안 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학이죠, 무학. 초등학교 졸업했는가? 예수님이 초등학교 졸업했다는 소리 없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 제자들은 전부 다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무허가 학교 나온 사람들이야. 예수님하고 그냥 다니면서 배운 거니까 무허가지, 지금 말로 하면은. 안 배우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승만 박사는 그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 같아요. 배우지 않았는데도 아는 사람,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걸 선지자, 프로핏. 프로핏에 속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설계도가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 그 설계도의 기본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일본의 핵폭탄이 정말 이승만 박사가 저 얘기하고서 3년 안 됐을 때 핵폭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이제 망했죠. 핵폭탄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저것도 우리 광복군이 전쟁을 잘해서 이겼다 그러면은 좀 날 텐데 어느 날 너무나도 갑자기 핵폭탄 때문에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린 겁니다. 미국은 말이죠, 전쟁하면서 일본이 또 오래 갈 줄 안 거라. 그래서 일본이 오래 가면은 미군이 한 100만 명쯤 죽을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보고 너도 빨리 와서 좀 싸우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소련하고 일본은 불가침 조약을 맺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때. 그래서 일본이 다 죽게 됐으니까 소련에 가서 미국하고 거래 좀 트게 해달라. 소련은 일본이 형편없는 걸 알아요. 근데 미국이 동맹국인데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핵폭탄이 떨어진 다음에 두 번째 떨어지는 날 소련이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합니다. 그래서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은 저쪽 오키나와에 와 있는데 소련군이 함경북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야 이거 뭐야? 싸움은 우리가 다 했는데 조선은 그때 조선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일본 땅의 중요한 부분을 소련 놈들이 다 가지게 생겼네. 그래서 부랴부랴 건 것이 38선입니다. 여기까지만 와라, 여기까지만. 그래서 말은 그 위쪽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은 너희들이 받아. 그 밑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은 내가 받을게. 그래서 38선을 걷고 소련이 38선까지 온 겁니다. 밑으로 안 내려오고. 그냥 오면 제주도까지 갈 수 있었는데 미국이 거기까지 오래서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것을 그 미국 사람들이 나중에 회고록 쓰고 한국에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소련이 38도선을 받아들어서 놀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소련은 아마도 일본의 일부를 점령하고 싶어서 미국이 38도선까지 오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일본 땅은 소련이 조금 더 거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전쟁은 일본이 일으켰는데 전쟁 끝난 다음에 피해는 우리나라가 본 겁니다. 왜? 힘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그런 계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어요. 이 사진을 제가 우리 전번에 보여줬는데 대한민국이 다 빨간색인데 맨 끝에 요만큼이 파란색이에요. 근데 이게 살아난 겁니다. 이게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중국 너도 파란색으로 바꿔야 되겠어. 북한 너도 파란색으로 바꿔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오늘 우리가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저런 조그만 나라가 대한민국이 빨간색이 안 되고 파란색으로 살아남아서 위에 있는 큰 나라들을 다 파란색으로 바꾸겠다고 저러고 있다. 저걸 세속적으로 설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이거는 뭐 그냥 2차 대전 끝날 때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소련군이 막 밀고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미국이 핵폭탄 떨긴 직후에 소련은 8월 9일 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 일본이 8월 15일 날 항복했으니까 6일 싸우고서 한반도 위쪽 다 가져간 거예요. 소련이. 다음 페이지. 소련군이 싸움도 안 하고 막 그냥 오토바이 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와서 우리는 해방군이다. 미리 계획을 다 세웠기 때문에 소련은 정치장교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존댓말로 삐라를 써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이제 독립을 차지하였습니다. 다 존댓말을 쓴 거예요. 미국은 이거는 작전 일본군 잡으러 온 거니까
전부 다 반말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8도 선이라는 참 황당무계한 선이 생긴 것이죠. 직선을 긋다 보니까 어떤 집은 앞마당은 북한이고 뒷마당은 남한이고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국경이 아니지. 그리고 저거는 미군이 저렇게 근 거는 소련군이 여기까지 와.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한 적이 없습니다. 소련이 그래 여기까지 올게. 그러놓고 북한 사람들 남한에 가지 마. 그리고 북한정이 남한 쓰지 말고 38선을 철조망을 친 것이 북한입니다. 소련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자른 것은 소련이지 미군이 아니에요. 미군은 전쟁할 때 편의적으로 뭐 거기다 밧줄 갖다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근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철조망을 세운 것이 소련이었다. 왜? 북한 사람들 남한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북한은 소련은 평양 이런 데를 공고화시키기 전에 휴전선 38선을 먼저 점령을 하고 타이트하게 요새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38선 그은 사람들이 저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대령일 때 근 거예요. 한 사람은 나중에 미국 국무장관이 됐고 한 사람은 별 4시 돼가지고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왔다 간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대령이던 날 소련이 함경북도에 들어간 거 보고 깜짝 놀라서 38선을 걷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을 참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분단시켜 놓은 그 원인이 된 겁니다. 근데 진짜 그 38선을 분단선으로 만든 행동을 직접 한 것은 소련이지 저 사람들은 아니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실수를 한 것이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다음 페이지. 저쪽 맨쪽에 있는 사람이 별 하나인데 저 사람들이 38선을 거가니까 야 이거 억울하잖아. 우리가 다 쏘고 왜 우리가 반밖에 못 가죠. 40도 선으로 그으면 어때? 그랬더니 그 대령 2명이 40도 선 소련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38선도 안 받아들일지 몰라요. 혹시 36도 선을 요구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36도였으면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만 남한이고 이쪽은 다 북한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지금. 다음 페이지. 뭐 요새 좋은 책들 많이 나왔는데 소련이 38선을 봉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되었다가 답이다. 다음 페이지. 이승만 박사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메가더 장군인데 별이 5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까만 안경 쓴 사람이 그 점령군 사령관인데 별이 3개입니다. 별 3개짜리는 절로 가. 난 너하고 말 안 해. 메가더 장군하고 상대를 보통 하죠.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박사한테 거의 쩔쩔맵니다. 말을 못해요. 이승만 박사가 얘기하면 듣고만 있다가 예 옳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운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해. 왜? 그래야지 인간이 자유롭게 사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하나님 왜 믿어요? 자유로우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죠. 자기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기독교의 그 기본은 자유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정치 제도 중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의 정치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야. 두 번째, 이 나라의 경제 제도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야. 자유주의 시장경제하면 너무 부자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이 모든 사람을 그래도 다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거야. 그 제도,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제도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우리나라 거지들 다 밥 잘 먹죠? 우리나라 밥 못 먹는 거지 봤어요? 예. 그 사람들이 가난해요. 벤츠를 못 타고 다니지 밥을 못 먹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은 전부 다 밥을 못 먹잖아. 평등한데. 그러면 너랑 나랑 평등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바로 그 인간이 뭐를 택하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시장경제입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제도 그리고 시장경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우리나라의 힘만 가지고는 이 옆에 너무 센 나라들이 많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친구해야 돼. 그래서 한미 동맹입니다. 세 번째가
네 번째,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진 나라들이 전부 다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의 부자 나라들 예외 없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믿은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다 어느 이상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그 막스 웨버라는 독일학자가 그랬죠.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그 자본주의 발달, 미국 사람들 특히 조금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은 그런데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런 생각을 가진 기독교들이 많은 나라가 다 부자가 되는데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죠. 우리나라도 그거 비슷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급격한 속도로 30년 동안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옛날에 가나 같은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등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그 정신은 이제 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에 의해서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4대 기둥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미국, 그리고 기독교. 요 네 개 가지고 미국이란 나라는 뭔지 아세요? 미국 나라의 기본은?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미국 사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미국 사람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요? 미국 사람 얼굴들은 세 개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 딸내미가 미국 사람이거든. 이유, 거기서 났다고. 태어났다고. 까만 사람도 미국 사람입니다. 아무나 미국 사람이 돼요. 미국 사람은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민권만 있다고 미국 사람 취급, 한국 사람 취급을 안 하죠.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생겨야지 한국 사람인 줄 압니다. 이다도 씨가 한국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 별로 없어. 뭐 말은 되게 잘하는데 너 프랑스 사람 아니야? 예. 우리나라는 그 백인들이 한국 사람이면 좀 이상하죠. 이한호 같은 사람, 독일 사람, 한국말 우리랑 똑같이 해도 피가 다르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피가 없습니다.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중국, 월남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자 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피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미 많이 생긴 많은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새로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피를 따지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생각을 따져요. 야, 우리는 전부 다 민주주의 하는 나라야.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믿는 나라야. 우리는 전부 다 영어 쓰는 나라야. 그 세 개가 미국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믿고 민주주의하고 영어 쓰고 거기에 이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당연히 들어가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건국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다. 미국하고 비슷해요.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외국 가서 내가 이제 태국에서 한번 느낀 겁니다. 비행기 타려고 이제 나는 세미나 하러 갔다가 와서 줄 서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전라도 사투리로 와글와글 하더라고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쪽에 있는 아주머니들은 경상도 사투리로 와글와글 하더라고. 저보다 개돈 타가지고 여행 왔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가 그 사람들 보고서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왜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은 민족이니까, 동족이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좋아하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하고 내 할아버지하고 같거든.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사람들이 분열하면 나라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뭉쳐야지 되는데 우리라는 느낌을 가져야 돼. 영어로 we feeling입니다. we feeling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는데 그 we feeling의 근거는 뭐냐?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we feeling, 우리야, 우리. 근거가 위에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할아버지가 같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 미국은 어떨까요? 너네 할아버지는 어디서 오셨어? 독일. 너네 할아버지는 영국. 뒤집다 전쟁하던 나라네. 너네 할아버지는 우리는 한국. 너네 할아버지는 일본. 이건 완전 원수네.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위필링을 찾아요? 미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위필링이 할아버지에 있지 않고 손자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는 다 달라. 엄마 아빠도 다 달라. 그런데 우리 손자들은 다 미국 애들이야. 그래서 미국은 우리의 기준이 미래예요. 손자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모든 나라들은 우리의 기준이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미국의 그 국가 건립의 기본 원칙을 우리가 상당 부분 차용했습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 시장경제, 하나님. 그 미국은 영어지만은 우리는 이제 한미동맹,
해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승만 박사의 설교도가 워낙 좋아서 지금까지 이 나라가 흔들거리지 않고 버텨오는 겁니다. 그 정신으로 이승만 박사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만 명의 기독교 신자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나라를 영국 같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때 영국이 제일 셀 때거든요. 근데 지금 100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는 나라가 된 거를 알면은 이승만 박사가 그런데도 니네 아직 통일을 못하고 있니? 그럴 것 같아요. 100만 명은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서. 다음 페이지. 뭐 38선. 그 북한은 소련 제도를 택했고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은 제도를 택해가지고 지금 뭐 게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를 잘랐다고 그러면서 정읍에서 1946년 6월 3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자고 그래서 저 사람이 분단의 원흉이야 라고 그랬는데 소련이 망한 다음에 미국에 있는 한국 교수 이정식 박사라는 분이 소련 가서 문서를 막 뒤지다 보니까 1945년 9월 달에 즉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자마자 한 달도 안 됐을 때 스탈린이 여기다가 공산국가를 빨리 세워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분단의 원인이에요. 이승만 박사가 소련이 망함으로써 소련의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그 분단의 원흉이라는 누명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는데 뭐 공부 안 하는 사람 아직도 뭐 이승만 박사가 원흉이라고 그러고 있죠. 다음 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저게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입니다. 이 나라는 다시 종이 되지 않는 자유로운 인간들이 사는 나라, 그 나라를 이승만 박사가 이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저거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인 안전장치로 한미동맹, 그리고 저것을 떠받치는 정치 사상적 가치로 기독교 정신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승만 박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다 반대했어요. 미국도 반대했습니다. 왜? 너무 잘났거든. 말을 안 들어요. 잘난 사람 누구 말 잘 안 듣죠. 미국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저 사람을 제거하려고 작전까지 세웠습니다. 오퍼레이션 에버레디라는 작전을 해가지고 이승만을 체포 구금시키고 쫓아버리겠다고 결국은 이제 하려다가 관뒀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그때 우리 국민들한테 사회주의가 좋냐 물어봤더니 80%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모르니까. 사회주의 하면 다 잘 살 줄 알았거든요. 사회주의 하면 다 거지가 됩니다. 근데 그거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자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으면 대답이 달라졌을 거예요. 사회주의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랍니다. 그거 하는 게 좋겠죠? 네, 80%가. 근데 이승만 박사는 그게 아니니까 아주 극심한 반대를 받았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학자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은 거의 전쟁 수준이었다. 그래서 건국전쟁이라는 그런 책을 최근에 썼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하는 이유가 나라 생겨가지고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니고서 가나다라 처음 배우면 이제 일기 쓰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평생 첫날에 일기장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게 나의 인생의 첫 번째 기록인데 대한민국 첫 번째 기록이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1948년 5월 10일 날 국회를 선거를 했고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승만 박사가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제일 많은 사람이 사회를 보세요. 사회를 보러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국회의원을 만들고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 이게 어째 하나님한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여기 이윤영 목사님 계시는구나. 이윤영 목사님이라고 서울 종로구에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된 분입니다.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인데 여러분 목사님이 국회의원이니까 이상하죠. 정교분리라는 것은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지 않는 게 정교분리입니다. 교회는 국가에 개입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목사들이 대통령 출마 막 합니다. 헛겁이라는 목사님이 아칸소 주지사 하다가 대통령도 출마했었죠. 뭐 당선은 안 됐습니다만은.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가 종교분리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거꾸로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독재로 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고, 국가가 공산주의로 갈 때, 공산주의는 뭡니까? 유물론이죠. 물질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유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정반대되는 거를, 나라가 잘못 갈 때는 우리가 소리를 질러대야 한다라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도 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한참 동안 기도를 했는데, 끝났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전부 국회의원 전원이 아멘.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공문서 넘버 1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공문서 기록물 가서 보세요. 1페이지, 맨 앞에 1페이지가 그 기도문입니다. 국회 개원 기도문. 그래서 기도로 국가를 오픈한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이은영 의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건 전혀 짜고 하지 않고 그냥 즉석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죠. 이제 자유주의 국가로 건국이 됐습니다. 미국이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러 왔던 미군이 일본군 다 쫓아보내고, 그리고 한국 저렇게 나라 만들 때까지 있어줬다가 이제 나라가 건설됐으니까 우리는 갈게. 그러고서 다 갔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나라가 생겼고, 1949년 6월 30일 날 미군은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 후보가 미국 점령군이 아직도 있다고. 그 점령군은 갔어요. 1949년 6월 30일 날 다 갔습니다. 그 미국으로 다 갔어요. 이승만 박사는 가면 안 된다고. 왜 북한이 저거 군대 잔뜩 만들어 놓고 전쟁할지 모르는데 너네들 떠나면 어떡하니? 미국은 그때 한국이 별로 이렇게 소중한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능력이 그렇게 또 다 세계를 다 지켜줄 만큼 세지도 않았고, 그래서 갔죠. 미국이 간 다음에 딱 360일 만에, 그 다음에 6월 25일 날 전쟁이 나서 미군이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 미군은 북한이 오라 그래서 온 거예요. 북한이 불러들인 미군입니다. 원래 다 갔는데. 그래서 지금 왔던 미군은 부산으로 온 미군입니다. 점령군이라고 불릴 수 있는 미군, 그거는 대한민국을 점령한 게 아니라 일본의 땅인 조선을 점령하러 온 미군입니다. 그거는 인천으로 왔죠. 인천. 그래서 다 종류가 달라요. 저거 이제 정부 수립하는 장면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이승만 박사하고 둘이 서로 친구죠. 전쟁 나는 날 이승만 박사가 새벽 2시에 6월 26일 날 새벽 2시에 전화를 겁니다. 메가더 장군한테. 동경에서 자고 있어요. 부관이 안 바꿔줘. 빨리 바꿔. 주무시는데 바꾸란 말이야. 깨서 바꿨습니다. 여보셔, 내가 뭐라고 그랬어? 미군 가면 전쟁이 난다고 그랬지? 당신 책임지시오. 메가더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죽을 뻔하다가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통역되고서 야,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말해. 즉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저거 할 때마다 영어로 뭐라고 그랬을까? 한국말로 된 거를 책으로 읽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영어 공부했어도 난 저렇게 영어 못할 것 같아요. 이승만 박사는 뭐 영어도 탁월했죠. 그래서 그 메가더한테 호통치고, 메가더가 6월 27일 날 여기 와서 수원에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그때 서울은 위험하니까 찝차 타고 저쪽 한강 남쪽에 갔어요. 갔더니 국군들이 말이죠, 기관총에 이렇게 걸고서 북한을 쳐다보고 있는 거, 한강 북쪽을. 그랬더니 메가더 장군이 병사, 귀가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가? 그랬더니 우리 병사가 후퇴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다. 후퇴 명령이 안 내려온다면 그러면 여기 있다가 죽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에 메가더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병사가 후퇴 명령이 없으면 여기서 죽겠다는 거야. 통역장교한테 그랬습니다. 대위, 이 병사한테 말해주세요. 우리가 곧 구하러 올 거라고. 그날이 6월 27일입니다. 그 말을 한 날이 7월 1일 날 부산에 미군이 상륙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았는데 요 얘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Divine Intervention, 대한민국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신께서 개입한 거예요. 그 디바인 그럼 우리가 신 그런 뜻이죠. 인터벤션, 개입하다.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안 돼요. 바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 자세하게 나오면 뭐 자세한 거 많지만은 오늘은 그냥 그런 것이 있다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것도 뭐 저 사진들이니까 넘어가고요. 요즘에 이승만 박사에 대한 연구소가 막 집중적으로 출간이 되고 있는데 다 목사님들이 특별히 연구를 많이 한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승만 박사를 많이 연구하는데 이승만 박사를 우리나라 역사에다 다시 갖다 놓는 날 한반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왜 이승만 같은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다 아웃됐느냐? 김일성이를 추종하는 주사파들이 이승만 옆에 김일성이를 놓으면 김일성이는 마치 그 햇볕 앞에 무슨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요. 이승만하고 같이 서 있을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를 두둔하고 그리고 주체 사상을 두둔하기 위해서는 이승만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있는 힘 다해서 비하하고 모욕하고 지우고 그랬는데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와, 이승만 박사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국 기둥을 가지고 이 나라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지금 깨닫기 시작했고 그중에서 특히 기독교라는 파트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목사님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나온 이승만 박사에 관련된 책들은 대학 교수, 역사학, 정치학 하는 사람들보다 목사님들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책을 쓰고 있고 아주 탁월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거는 이호 목사님이라는 지금 40대밖에 안 된 그런 분인데 아주 훌륭한 그런 연구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했으면 좋을 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어느 나라든지 망할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선 때 망할 때 그 중국의 양계초라는 지식인이 그랬습니다. 너네들 잘못도 있어. 니네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일본이 세들 어떻게 했겠어. 니네들이 나라가 망한 길을 스스로 택한 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도 깨닫으라는 그런 경고를 줬는데 저는 저런 그 외국 사람들의 이 충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최근에 저런 또 용감한 책들이 나와요. 매국노 고종. 고종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완용 탓해요? 고종이 더 높은 사람인데 오늘 우리나라가 망하면 윤석열 책임이지 한독수 책임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나라 웃겨. 왕이 책임을 져야지 왜 장관이 책임을 져? 이런 그 잘못된 역사를 다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천천히 고종을 읽는 이유, 역사 새로 보자.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지도자 탓이지. 이런 것들도 책이 나오니까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승만 박사 나라를 구하려면 나부터 변해야 돼. 그래서 에비슨 박사 의사죠. 의사자 선교사죠. 거기 찾아가서 머리를 깎고 집에를 며칠 못 갔답니다. 어머니 볼 면목이 없어서 자기는 이제 신식 인간이 됐는데 고종 보고 너 이제 나가. 이 나라는 자유민주 국가가 되어야 돼. 완전 혁명가죠. 그거 하다가 감옥 들어가서 사형원도 받죠. 사형원도 받았는데 또 다 하나님 거기서 만나고 그래서 5년 7개월 만에 석방이 되고 미국 가서 박사 받고 독립운동하고 이 나라 건설하고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사형수 때예요. 사형수 때. 저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를 한번 살려줘 보쇼. 내가 이제 곧 죽을 사형수인데 완전한 기독교인이 됐고 그리고 거기서 책을 600권 읽었답니다.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거의 박사가 돼서 나온 거예요. 감옥소에서. 그리고 영어 사전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A, B, C, D, E, F까지 있어요. F까지만 되면 나오는 바람에 그 뒤는 못했는데 그 사전까지 만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 안에서 수많은 죄수들을 기독교 신도로 전파해가지고 한 40명 정도를 기독교로 개종을 시켰는데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가 한 40명 됐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다
기독교 신자로 사람들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예.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갈게요. 예. 독립정신, 청일전기. 나는 저 책을 볼 때마다 스스로 자괴심을 느낍니다. 독립정신은 이승만 박사가 29대 쓴 거예요. 내가 박사를 받아왔을 때가 37살이었는데 그때 읽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언제 쓴 거야 보고서 내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29살 때 저걸 쓰다니 하고. 그리고 청일전기라는 건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하는 얘기인데 저거는 25살 때 쓴 책인데 거의 국제정치학 박사 수준의 책입니다. 저런 책들이 지금 다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한번 보면은 야, 이 사람 진짜 애국자구나. 그리고 선지자구나. 다 알고 있구나. 그다음 페이지. 저거 이제 저 사람 박사 논문이에요.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대한민국이 중립국가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 무역 질서에 이제 미국이 개입하는 뭐 이런 상황을 쭉 분석하고 미국을 통해서 세계 질서, 무역 질서, 무역하는 나라들이 다 부자 나라 되죠. 그런 얘기를 쓴 겁니다. 다음 페이지. Japan Inside Out. 일본의 속을 쳐다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일본이 하도 로비를 잘해서 미국에서 일본이 전쟁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저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가 너 미쳤냐 이런 책을 쓰게. 그 출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여기저기 겨우 출판한 책인데 저거 출판하고 몇 달 있다가 전쟁 터져가지고 저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일본은 곧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1941년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책인데 저게 우리말로 여러 개가 번역이 돼서 나왔죠. 예. 선견지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 아까 본 그 사진이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한국전쟁 났을 때 야 내가 더 빨리 군대 보내란 말이야. 메가더 장군이 국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보내는 겁니다. 뭐라고? 국회에서 허락받으려고 며칠 걸릴 거 아니야. 나 안 오면은 그때 한국에 미국 사람 2,500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있는 미국 사람 구한다는 명목으로 먼저 파견한 겁니다. 예, 저렇게 그 소리 지르고 완전히 뭐 거의 깡패 외교죠. 벼랑끝 외교입니다. 벼랑끝 외교는 김정은이 맨 처음에 한 게 아니라 이승만 박사가 맨 처음에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쭉 이제 넘어갈게요. 저 미국에서 이제 이승만 박사 제거하려고 작전 계획 짰다는 그 역사 문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가짜가 있는데 저놈 이름이 김성주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사시는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김영석 교수가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날 말이야 저 사람이 내 초등학교 선배지. 그래서 이제 김일성 장군이 저 사람 그러니까 김일성 장군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 평양에서 이제 나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가짜야. 성주가 아니더라고. 원래 김일성의 원래 이름이 김성주입니다. 근데 김일성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저렇게 나타났는데 저 사람의 국민학교 후배인 김영석 교수가 보고서 가짜더라고. 성주야 성주. 김일성이가 아니라. 그래서 그 막 웃는 장면이 있어요. 그분이 100살 됐을 때 101살 때 인터뷰한 건데 저 가짜죠. 가짜라는 거 뒤에 그 태극기 있는 거 보시죠. 태극기. 저 사진 이후에 태극기 다 지웠습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북한 깃발은 생기기 전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저 사진 보면은 놀라요. 태극기.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우리나라를 이어받은 것이 남한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쟁 났죠? 다음 페이지. 38선 전체에서 전쟁 났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트루만 대통령 참 저분도 고마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도와주러 오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도와줄 때는 한국이 중요해서 도와주자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바보같이 굴면은 스탈린 이놈이 저쪽 독일을 건드릴 거야. 이건 안 중요하거든. 안 중요한 곳에서 내가 바보같이 굴면은 소련을 때릴 거야. 독일을 때릴 거야. 독일은 미국이 막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3차 대전 터져요. 그러니까 3차 대전을 막으려면 한국 와서 막아야 돼. 그래서 막겠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한국을 막아주러 왔는데 전쟁 시작하자마자 한 2달쯤 됐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대통령님, 한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작년에 군대 다 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나라에 전쟁 났다고 지금 몇십만 명씩 가서 싸우는 것은 또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킨 겁니다. 하늘의 뜻이라. 하늘이, 하나님이 나보고 저렇게 하라고 그런 거야. 그런데 보니까 바로 전쟁 나는 날 빌리 그레엄 목사가 절대로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한국 사람들, 기독교인들 많은데 이 사람들이 공산당한테 쓰러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전보를 친 겁니다. 그 전보를 보고서 나는 작은 전쟁, 큰 전쟁 따지고서 도와주러 갔는데 이거 가서 싸워야 되겠구만이라고 확신을 한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내가 그 영어를 혹시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페이지. 빌리 그레엄 목사가 그 보낸 전보문 그냥 영어 쉬우니까 읽겠습니다. Millions of Christians praying God give you wisdom in this crisis. 나라가 이토록 위기에 빠진 이 시점에서 미국의 기독교도 수백만 명이 하나님께, 대통령께 지혜를 주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Strongly urge,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Showdown with communism now. 공산주의에 지금 맞짱을 뜨십시오.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than any part of the world. 이 세계 어느 곳보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높습니다. We cannot let them down.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도들이 공산주의 앞에 쓰러지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빨리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저것을 보고서 이 작은 전쟁을 막아야 돼. 그래야지 저쪽 독일에서 큰 전쟁이 안 나. 라는 그 정치적인 그 결정이 확실하게 굳어지고 신념이 생긴 겁니다. 한때는 그랬죠. 우리는 저 개자식들을 그냥 놔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랬대요. 북한, 중국, 소련 보고. 다음 페이지. 저 미군 사진 보면은 저는 참 슬픕니다. 저게 7월 1일 날 미군이 부산에 도착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선발대가 기차 타고 대전에 도착한 것이 7월 2일입니다. 540명이 내리는 거예요. 스미스 부대라는 부대가. 그리고 저 사람들이 트럭 타고 오산, 여기서 조금 가면 오산이죠. 중미령이라는 고개가 있는데 거기서 북한군 5천 명하고 맞짱을 뜨는 겁니다. 540명하고 5천 명하고. 그래서 7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아침 8시서부터. 그래서 오후 3시까지. 그런데 저 중에서 150명이 죽고 31명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540분의 181, 딱 3분의 1입니다. 정말 처절한 거죠. 3분의 1이 한나절 만에 전사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저거는 우리가 졌다라고 맨 처음에 판단하고 있다가 메가더 장군이 쭉 전쟁 진행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이긴 거로 바꿔야 돼. 왜냐하면 북한군 5천 명이 미군 540명한테 정신없이 당하는 바람에 다시 공격 진영을 짜는데 10일이 더 걸렸습니다. 10일. 그래서 열흘 동안 북한군이 못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미군이 부산으로 물밀듯이 들어온 겁니다. 탱크 들어오고. 그래서 한국이 이길 수 있는 그 시간을 끈전주었다 해가지고 승리한 전투로 이제 바꿔기도록 하지만은 저기 있는 사람 중에서 3분의 1이 죽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참 그 보면은 그래요. 다음 페이지. 쭉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가 저쪽 경상남북도만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일부 그리고 경상남도만 남은 적이 9월 달입니다. 조 사람이 워커 장군인데 워커 장군이 우리나라 그 사령관한테 그랬대요. 영천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 우리가 지면은 철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군하고 미군 같이 나갑시다. 그리고 가서 일본인은 어디든 가서 임시정부를 만듭시다. 망명정부를 만듭시다. 그런데 이거 절대로 이승만 박사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를 했는데 영천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죽을 뻔하다 사는데 조 장군이 그 말한 것이 9월 10일인데 12월 26일 날 죽습니다. 어디서? 서울에 있는 워커힐에서 죽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언덕이 워커힐이 된 거예요. 지금 거기에 워커힐이라는 호텔이 있죠. 저쪽 서울 동쪽에. 그렇게 이 나라가 구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하와이 가서 찍은 사진인데 부부가 있는데 딸 하나에 아들 5이에요. 아들 5명이 전부 한국에 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장교도 있고 사병도 있고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저거 쉽습니까?
저 일이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셋인데 단복 군대 가면은 하나는 좀 봐주세요 그러죠. 막내들은 좀 봐주세요. 뭐 이런데 저 아들을 5명을 다 보냈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예, 저거는 최근에 발견된 사진인데 해피 뉴 이어 프롬 코리아 그리고 1952 그랬어요. 그 1951년 가을에 찍은 사진 같아요. 그 자기 일가 친척들 친구들한테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어 보낸 겁니다. 야, 저거 찍고서도 2년을 전쟁을 더 했는데 저분들은 다 살았을까? 지금 살아계시다면 90쯤 됐을 텐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살아계실까? 예, 저런 사람들이 도움으로 참 이 나라가 살았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나라를 구하러 온 것인가? 그 다음 페이지 좀 감동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요거는 이제 대통령 부인인데 우리나라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 부인이지만은 저 사람 저렇게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 전구에다가 양말을 주면 그걸 기워서 신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양말 빵꾸난 거를 기워서 신고 다닌 그 일기장인데 저것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아까 그 가족이 다 한국 와서 싸우고 그랬죠. 미국 그 한국 전쟁 기념관 가면 저렇게 써 있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아들과 딸들에게 참 경의를 표합니다. Who answered the call? 나라의 부름에 대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그들이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나라. And a people they never met.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나라, 그 나라를 도와주자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미국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죽을 뻔하다 살았는데 이게 다 기독교로 뭉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그냥 군사동맹이 아니라 신앙동맹으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아무런 약속한 게 사인한 게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미국이 책임지고 이스라엘이 죽는 건 내가 죽는 거나 똑같아 하고 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쭉 제가 시간이 지금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10시 23분인데 7분 후에 끝내면 되겠죠? 더 할까요? 제가 끝에 뒤를 시간을 받지 않고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시간 20분 좀 지났습니다. 예, 남은 거 좀 많은데 그냥 뭐 쭉쭉 넘어가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예, 이승만 박사는 휴전협정에 사인 안 했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북한을 밀고 올라가도 불법이 아닙니다. 참 기가 막힌 국제정책 박사죠. 예, 그 다음 페이지. 그 대신에 미국한테 그랬죠. 네가 휴전하는 걸 내가 방해는 안 올겠다. 그 대신에 한미동맹 맺어줘. 그래서 미국이 한미동맹 맺어주는 조건으로 이승만 박사는 사인은 안 했지만 휴전에 합의를 해준 겁니다. 예, 저거 뭐 한미동맹 탄생할 때 다 반대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미국이 그래서 그냥 이승만 박사가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난리 쳐가지고 겨우 미국의 동의를 받아낸 겁니다. 저거 받아내는 날 이승만 박사가 그랬죠.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누구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덕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어떤 젊은 대학생이 교수님,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말 정말 100% 찬성이야. 근데 네가 하나 모르고 한 말이야 지금. 하나 내용을 모르고 했어.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면은 너 군대 가서 10년은 있어야 될걸? 북한은 10년 있거든. 우린 미군이 있어가지고 2년이 또 오는 거야. 우리 다 10년씩 하고 미군 나가려면 그래도 괜찮아.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림을 주로 보겠습니다. 남북한의 출발점.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왜? 모든 공장은 북한에 있었답니다. 일본이 모든 공장을 북한에다 다 줘놓은 거예요. 남한은 농사, 북한은 공업. 그래서 6.25 때 북한은 북한제 총을 들고 전쟁하러 온 겁니다. 참 일본이 만든 공장에서 따발총을 만들어서, 따발총이라는 건 뭡니까? 다발, 여러 발 쏠 수 있는 총이에요. 그걸 만들어서 동족을 죽이러 왔다.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얘기. 다음 페이지. 박정희 대통령 뭐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식한 군인놈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학벌 제일 좋은 집단이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국군 장교단입니다. 전원 대졸이에요. 전원. 단 한 명도 대학교 안 졸업한 사람은 장교가 못 됩니다. 저 때는 1960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한 집단이 대한민국 장교단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칼까지 들고 있어서 정권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도 학벌상으로는 대학 교수 중에서도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위 중에서 대학 안 나온 소위는 없어요. 그렇게 국군이 저 때는 물론이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나라가 좀 쓰러질 것 같아서 혁명하러 나온 겁니다. 박정희 장군이 그때 별 둘이었죠. 소장. 다음 페이지. 그 당시 대통령이 윤보선인데 미국 장군이 찾아가서 저 혁명군을 가서 막을까요? 미군이 쏘면 죽는 거지 다. 미군이 훨씬 세니까. 그때 윤보선 대통령이 올 게 온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 그 정도로 이 사회는 이렇게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고, 그때 박정희가 군인을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혁명공약 이거 다 나중에 또 봅시다. 패스.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미국이 끝내주는 학자인데, 후진국에서는 자유보다는 질서가 더 중요해. 먼저 질서를 확립해서 나라가 발전을 해. 돈도 좀 벌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오면 되는 거야. 저 책을 썼을 때 우리는 무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저게 68년도 나온 책인데, 야, 저 사람이 박정희의 독재를 지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서, 근데 어느 나라든지 먼저 질서 유지를 하고서 경제가 발전한 다음에 그리고 민주화가 오는 것이 지구 모든 나라들의 발전 순서입니다. $10,000가 되면은 민주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돈으로 $10,000인데 6.29 선언이라는 거 할 때가 우리나라 이 국민소득이 $5,500인데 지금 돈으로 $10,000입니다. 그때는 어느 나라든지 민주화로 가든지 정권이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중국이 거기 걸린 겁니다. 민주화로 가야 되는데 그럼 나라가 쪼개져요. 민주화를 안 하면은 시진핑이 쫓겨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은 그 두 가지를 산업화도 이룩했고 민주화도 이룩한 그래서 성공한 나라가 된 거죠. 다음 페이지. 깡패들 잡아가지고 깡패 생활 청산하고 바른 생활 하겠습니다. 참 인권은 없는 얘기인데, 군인 아니면 누가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때 깡패들이 그냥 창고를 했죠. 가게 주인들이 매일 세금 내. 깡패들이 내가 니네들 질서 유지하니까 돈 받으러 옵니다. 저녁마다. 군인들이 가서 다 잡아놓죠. 그 다음 페이지. 딱 비슷한 그림입니다. 깡패들 행진하는 거예요. 시가 행진. 그리고 전부 다 감옥 갔죠. 그 다음 페이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만드는데, 저기가 다 논으로, 우리나라가 쌀도 안 나는 나라인데 논으로 벼농사를 져야 되는데 길을 만들었다고 저기 가서 누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운 사람. 김영삼, 김대중이 거기서 누웠어요. 저 길에. 돈 많은 놈들 여행 다니라고 만든 길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개통식 하는 날 거기다 왔다. 저 사람이 이제 기독교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그렇게 보호를 해준 사람입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 교회로 뛰어들어가면 절대로 경찰이 잡으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길에다 이제 술 뿌리는 장면이죠. 막걸리인지 뭔지. 그 다음 페이지. 저 4차선이 저렇게 텅텅 비었었는데 지금 10차선이 꽉 차가지고, 제가 우리 집이 홍대 앞인데 여기까지 2시간 30분 만에 오늘 왔습니다. 참 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차가 사람보다 더 많아. 걸어오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더 빠르겠어요. 앞으로. 다음 페이지. 북한 꺼져랍니다. 저 사람이 이제 랑코프라고 쏘려는 사람인데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북한 통치배들에게는 집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편리한 옷을 재봉하는 아줌마들이 미제국주의나 남조선 괴뢰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뭐냐면은 북한은 공산국가니까 공산국가는 먹는 거를 국민들한테 정부가 주는 겁니다. 그래 줄 게 있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니네들 나가서 알아서 먹고 살아. 그랬더니 아주머니들이 말이죠. 집에 쌀이 한 대가 있는데 요거를 이쁘게 떡을 만들어 갖고 나가서 2대로 바꾸는 거야.
두 대가 네 대가 되고 네 대가 이렇게 돼갖고서 재봉하는 아주머니, 떡 만드는 아주머니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김정은이가 보다 보니까 김정일이가 보다 보니까 큰일 날 일이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정일이 네 마음대로 해. 내가 하는 것만 건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나라 따로 국민 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삽니다. 왜? 시장 가서 장사해서. 정부는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랑코프 교수가 정말 그 재봉틀하는 아줌마 또는 떡 만드는 아줌마가 더 무서운 것이다. 남조선 제국주의자, 미제국주의자들보다. 지금 북한이 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를 꽉 죄자니 국민이 굶어 죽고 풀어주자니 국민 따로 나라 따로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나라를 이제 곧 해결하고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은 하나 없애면 통일이 되는데 지금 들려오는 각종 정보가 제가 어려워요. 동생하고 둘이 도망가면 됩니다. 도망가면 돼요. 우리가 어디 저 먼데 말이죠. 그때 철조망 쳐주고 여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라. 먹을 거 다 대줄 테니까. 그러고서 뭐 그냥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저 사람들이 그걸 못하면은 제가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데 제가 그 최근에 김여정의 비명, 북한의 김여정의 분노, 김여정의 비명 해가지고 신문에 글을 하나 썼는데 북한의 딜레마는 이겁니다. 나라가 살려면은 문 활짝 열면 됩니다. 북한 문 활짝 열어 제치면 달러가 와르르 들어가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북한에 장사로 들어가고 직급 만들어주러 들어가고 북한은 삽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죽어. 근데 김정은이가 살려면은 이걸 딱 막고 있어야 돼. 그러면 국민이 죽어. 둘 중에 원래는 국민이 살면은 정권도 사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북한은 나라가 살자니 정권이 죽겠고 정권이 살자니 나라가 죽는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독재자들은 자기가 사는 길을 택하죠. 국민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그냥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그 김여정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푸념을 더 이상 듣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그게 전쟁하자는 소리 절대로 아니에요. 북한은 우리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참 우리 기독교 신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해도 됩니다. 여리고성 7바퀴 도니까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북한을 무너뜨릴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우리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 이 교회에 이렇게 젊은이들 많이 다니는 것은 정말 조국의 희망입니다. 조국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하나님 열심히 믿고 또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 되고 잘 살게 되고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이제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을 하면은 통일하는 그날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프랑스 군사력, 통일하는 그날 대한민국의 인구는 독일의 인구, 경제력은 북한이 워낙 영이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100인데 북한이 2.5도 안 됩니다. 그래서 통일하는 날 102.5밖에 안 돼요. 통일하는 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야. 그런데 북한이라는 맨 땅, 이거는 그냥 갖다 돈 집어넣으면 막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부실 것도 없어요. 그냥 지면 돼. 다 없어졌으니까. 공장 짓고 그러면 되는데 북한이 그러면 매년 17%래요. 경제성장률. 북한이 17%면 남한이 9% 됩니다. 그렇게 한 30년 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2등 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 통일하고 9년째 되는 해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그때 영국이 됩니다. 영국의 경제력, 프랑스의 군사력, 독일의 인구, 세계 5등이지. 그런데 우리는 한 30년 정도 고속 성장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맨땅 덕택에. 그래서 30년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한국이 세계 G2까지 올라갈 수 있다.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여기 젊은 친구들은 한 50대쯤 됐을 때 대한민국이 세계 2, 3등짜리 나라가 될 거예요. 그때 대비해서 그런 강대국 시민이 될 준비를 지금부터 갖춰 나갑시다. 예, 제가 30분에 한다고 해서 35분인데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은 제가 뭐 한두 개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연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기 저 질문하기가 좀 불편한 좌석 배치예요. 교실처럼 됐으면 질문이 많이 나올 텐데 그 뒤에 그럼 그림 있는 것만 쭉쭉 볼까요? 한 1~2분에 걸쳐서? 네. 그림들 이거 요새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거 우리나라가 만든 배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화물선은 삼성에서 만들었습니다. 삼성에서 만든 화물선이 얼마나 크냐? 저기 들어가는 것을 박스라고 그러는데 박스를 2만 개 실을 수가 있어요. 저기다가 2만 개를 실을 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화물선을 우리나라가 만들었고, 지구에 떠 있는 화물선의 15%는 한국에서 떠난 것인지 한국으로 오는 것이다.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의 무역을 거의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죠. 우리는 쌀이고 뭐고 별로 없어요. 우리 식량 자급률 24%, 그러니까 76%는 사서 먹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거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저거 이제 서울 일산 가는 길인데 저 위에 그 세멘트 덩어리 아주 못생긴 구조물이 있어요. 저게 전쟁 나면 저걸 툭 떨겨뜨립니다. 그래서 그 길 하나 막는 거예요. 자유로를 막는 겁니다. 저거 막아서 뭐 하려고? 북한 탱크가 10분 정도 서울 시내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에이 겨우 10분. 10분이면은 부산에 있는 미군 비행기가 휴전선까지 날라옵니다. 그래서 10분은 죽고 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못생긴 물건들을 지금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다. 저거 전쟁 때 이제 떨겨뜨리려고 북한 탱크 오면은. 다음 페이지. 지금 제가 한 말이죠. 경제가 발전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오는 거야.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의 결과물이야. 나는 박정희가 저 사람 글은 전혀 읽을 리가 없는데 저 사람이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허리를 졸라요. 민주주의 조금이다 하고 부자 되면 민주주의 저절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기꾼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미국에 끝내주는 학자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 사람입니다. 세이먼 마틴 립색 교수. 다음 페이지. 김일성하고 싸우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건데, 북한이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집권했을 때 북한이 3배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는 박정희 죽이려고 공비도 보내고 그랬죠. 무장공비. 31명한테 1명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목사님입니다. 김신조 목사라고. 나중에는 그랬죠. 덤벼. 김일성 덤비려면 덤벼. 총이든 칼이든 갖고 덤벼. 그때 내가 너랑 싸우면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78년 9년 무렵에 한국이 북한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국력을 이제 만든 것이죠. 부국강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정신에다가 부국강병. 그리고 저 사람은 다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이야말로 남녀 평등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건 혁명적인 구호입니다. 저놈이 돌았나? 어떻게 아들 딸 구별을 안 해? 아들을 낳아야지. 요새는 딸들이 100점이죠. 딸들이 100점입니다. 아들 둘은 목메달이라며. 목메달. 뭐 그게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혁명가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윤석열 정부 평화 통일 강대국으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지난번 정부는 북한하고 어떻게 잘 지내보고 그냥 이렇게 지내려고. 아닙니다. 더 이상 도덕적으로 북한 사람들 저렇게 뼈만 남은 그걸 그냥 놔둘 수 없죠. 다음 페이지. 저 나만 살겠다고 온 사람을 보내는 것도 뭐예요?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저것도 다 잘 이제 처벌할 걸 처벌하고 밝혀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북한 사람은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은 북한까지 다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람은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로 넘어왔는데 저것들 살인자야. 아니에요. 살인자면은 여기서 재판하면 됩니다. 북한으로 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뭐 그런, 뭐 우리 공무원한 사람 죽었죠. 북한한테 전투 안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하더라고요. 박근혜, 이명박 때 전부 다 남북한이 전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전투 한 번도 안 했거든. 안 했는데 저 사람들은 뭐예요? 싸움도 안 하고 죽은 사람들.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통일의 방정식입니다. 서독 더하기 동독은 통일 독일은 서독입니다. 그리고 공산 월남 더하기
남월남은 자본주의 월남이죠. 통일 월남은 공산 월남입니다. 깃발은 우리가 통일했을 때 이 나라의 깃발은 태극기여야 되는 거예요. 통일했을 때 이 나라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통일했을 때 이 나라의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인국이가 아닙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런 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구 역사에. 항상 한쪽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통일됐다, 그럼 이 나라의 깃발은 태극기 혹은 북한기입니다. 한반도기가 아니다. 저건 착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중국 되게 싫어하더라고, 최근에 보니까. 당연하죠. 싫은 놈 싫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당신 무슨 당이요? 나 저 이재명 찍을 거예요. 나 민주당이거든요. 미군은 나가면 됩니까? 아이,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93.5%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가 내가 대통령 되면 미군 내보낼 거야 그러는데 그 사람 다 찍더라고요. 참,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저 작년에 12월 달에 조사한 결과예요. 쭉 넘기겠습니다. 쭉 넘기고. 아주 기분 좋은 미국 학자인데, 야, 너네들 곧 통일할 것 같아. 2014년에 서울에 와서 한 예측입니다. 너네들이 통일하면 말이야, 대한민국 무시무시한 나라 될 거야. 일본, 중국이 쩔쩔맬 거야. 내가 뭐가 궁금한 줄 알아? 통일되면은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나 궁금해. 2040년에 아마도 만주가 니네 밑에 있지 않겠어? 그때 내가 와서 볼 거야. 내 예측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할 거야. 그때 내가 92살밖에 안 되거든. 미래학자가 2040년에 92살짜리 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의학 발달 수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 92살까지 능히 살 수 있음을 자신하고 자기 예언이 맞다는 걸 보겠다. 나는 통일이 되면은 만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한국 너네는 강대국이 될 거야. 강대국 돼야 되죠. 다음 페이지. 끝입니다, 여기가. 하여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밤에 늦게. 고맙습니다.